정세현의 합류가 결정되자 김명석은 전 이제 돌아가봐야 합니다. 조이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세현 씨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가십시오. 이곳은 보안이 철저한 저만의 공간이니. 아참,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적힌 사람들 기억합니까? 저희를 제외하고도 3명이 더 있었죠. 정세현 씨가 그분들을 섭외하십시오. 저는 조이에서 집중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한숨을 쉬며 좋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헌데 김명석씨, 지금 조이로 돌아가면 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이미 조이에서는 저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정원기는 당장은 저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조이는 안락사를 위해 설립된 곳이긴 하지만 VIP들을 위한 병원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2주 뒤 VIP 신원섭 회장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섭 회장의 수술을 집도할 집도인은 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에서도 최소 2주 동안은 저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외출한 것 때문에 정원기는 저의 움직임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세현씨가 조력자를 모집한 뒤 정확하게 2주 뒤 신원섭의 수술이 진행될 때 조이로 오십시오. 그때가 조이를 칠 적기입니다. 아마 신원섭의 수술실 근처와 조이 근처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력이 배치될 것이지만 정작 조이의 핵심인 정원기 원장실의 경비는 최저 인원만이 배치될 것입니다. 옛말에 적진이 가득 차 보인다면 비어 있을 것이요, 적진이 비어 보이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이로 오는데 성공한다면 조이의 정원기 원장실로 가서 남춘식, 정원기 등과 조이 VIP들의 비리와 조이에서 자행된 만행들이 담긴 증거들을 수집하여 신문기사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조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정리해보겠습니다. 2주 뒤 대연그룹 회장 신원섭의 수술이 조이에서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조이의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조이의 비리가 담긴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그 증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써서 조이의 정체를 만천하에 알리자. 맞습니까?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 놓인 4명의 조력자를 섭외해야 합니다. 4명의 정보를 기입해놨으니 그곳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저는 우선 조이로 돌아가겠습니다. 2주 뒤에 보시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동차를 타고 떠나갑니다. 정세현은 김명석이 떠나간 이후 담배를 피우며 담배 5년 만인가? 남춘식 그 자식 때문에 좌천됐을 때 많이 피웠는데 그 새끼 때문에 또 피게 됐군 이라고 말하며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곧바로 김명석이 건네준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을 도울 3명의 조력자들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조력자 김지원, 전 직업 해커, 조이의 표적이 된 이후 해킹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얻어가며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조이의 VIP 박진권 정명 컴퍼니 회장의 코인 사업에 개입하여 박진권의 코인을 갈취하였고 이후 꼬리를 잡혀 조이의 표적이 됨. 두 번째 조력자 정의권, 전 직업 검사, 조이의 표적이 된 이후 조이의 VIP 검찰총장 조춘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춘배의 측근인 K그룹의 부회장 김수혁을 법정에 세웠고 이후 조이의 표적이 됨. 세 번째 조력자 이차석, 전 직업 특수요원, 조이의 표적이 된 이후 국정원의 블랙요원으로서 활동하던 와중 조이의 VIP 정진기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이후 조이의 표적이 됨. 그리고 조력자들의 정보를 확인한 정세현은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구만. 그러니 조이의 표적이 되었겠지. 그리고 마지막 자료, 이곳이 조이의 주소인가? 라고 말하며 김명석이 건네준 모든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우선은 휴식을 취한 뒤 날이 밝는 대로 조력자들을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해커와 특수부대원을 먼저 만나기엔 뭔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우선은 정의권 검사를 먼저 만나보겠다고 결정합니다. 정세현은 날이 밝자마자 정의권 검사를 만나기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머지않아 포항에 도착하게 되었고 담배를 들이마시며 정의권 검사,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검사라고 적혀있는데 포항에 있는 걸 보니 좌천됐나 보군 이라고 중얼거리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안내 카운터의 직원에게 정의권 검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한들 현직 검사와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자신이 정의권 검사의 오랜 친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내 카운터의 직원이 굳이 정세현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리는 없었고 안내 카운터 직원은 곧바로 정의권 검사에게 오랜 친구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정의건 검사는 때마침 점심시간이었기에 잠시 시간이 비었고 정세현에게 검사실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세현은 자신을 도울 첫 번째 조력자 정의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건은 당신은 제가 아는 얼굴이 아니군요. 오랜 친구라고 하셨는데 제 친구 중에 정세현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며 저를 만나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고 정세현은 정검사님, 서울대 법대 수석 출신의 총만 받던 검사, 하지만 조춘배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김수혁 부회장을 법정에 세웠다가 결국 지방으로 좌천되었지요. 라고 말했고 정의권은 절 찾아온 목적이 뭔가요? 조춘배 그 자식이 절 죽이라고 사주라도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웃으며 하하하 맞습니다. 조춘배는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조춘배의 표적이죠. 아니 조이의 표적이라고 말하면 알아들으시려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건은 조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당신도 조이의 표적이 된 겁니까?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검사님이라 그런가 확실히 눈치가 빠르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2주 뒤에 죽습니다. 이 자료들을 확인하시지요. 라고 말한 뒤 김명석이 자신에게 보여준 자료를 건넵니다. 그리고 정의건은 김명석의 자료를 확인한 이후 막 나가는 놈들인지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살인을 하다니 라고 말하며 한탄했고 정세현은 잡아드려야지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는 검사 아닙니까? 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사고요. 정 검사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고 정의건은 정 기자님, 김 부원장님 제가 반드시 돕겠습니다. 헌데 좌천된 검사가 무슨 힘으로? 라고 물었고 정세현은 서울중앙검찰청에 도움을 줄 만한 검사 없습니까? 검사라면 사법경찰관리 지휘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2주 뒤 조이의 모든 것을 폭로한 뒤 조이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비리가 담긴 증거자료를 파기하기 전까지 경찰들을 대동하여 조이를 덮쳐 현장에서 조이의 관계자들을 체포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인권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찰 중에서도 분명 조이의 끈앞풀이 있을 터라 출동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그럼 조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스컴에는 제가 터뜨리겠습니다. 어차피 조이에는 안락사 당한 시체가 몇 천구는 되니 라고 말했고 정의건은 그렇군요.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살인사건의 온상지라면 제 아무리 조이라 할지라도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서울중앙검찰청에 당신을 도울 만한 검사가 있습니까? 정 검사님은 좌천된 터라 서울의 경찰들을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텐데 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립니다. 그러자 정의건은 그거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중앙검찰청에도 정의를 좇는 검사라면 많습니다. 특히 정훈 검사라면 믿을만 하지요. 정 기사님께서 기사만 확실하게 써주신다면 마무리는 저희 검사들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좋습니다. D-Day는 오늘로부터 13일 뒤입니다. 저희끼리 소통하다 뒤를 밟힐 수도 있으니 D-Day에 조이에서 뵙시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다음 조력자인 김지원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정의건은 정훈 검사를 만나기 위하여 상경합니다. 정세현은 정의건을 포섭한 이후 두 번째 조력자인 김지원을 만나기 위하여 김명석이 건네준 자료에 적혀있는 김지원의 주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김지원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있었고 정세현은 김지원을 만나기 위하여 인천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김지원의 주소가 적힌 오피스텔의 문을 열려고 했으나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세현은 우선은 밤까지 오피스텔 앞에서 김지원을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잠시 계단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11시가 돼서야 김지원이 나타났고 정세현은 졸음을 참아내며 김지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김지원은 누구신지 전 직업 특성상 자주 거주지를 옮기는데 전에 살던 분이랑 착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해커들 영화 보면 위치 추적당할까봐 컴퓨터만 들고 싸돌아다니던데 당신도 그렇습니까 김지원씨?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지원은 곧바로 정세현의 복부에 발차기를 날린 뒤 당신도 박진권이 보내서 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다급하게 소리를 치며 아니 무슨 소립니까? 저도 박진권의 적입니다. 무슨 여자가 다짜고짜 발길질부터 해내다니 라고 중얼댔고 김지현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하도 날파리들이 많이 꼬여서 그나저나 박진권의 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알아듣게 이야기해보시죠.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우선 들어갑시다. 라고 말했고 김지현은 아무리 그래도 밤에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기는 이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화를 내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내 스타일도 아니니 괜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김지원도 어쩔 수 없이 정세현과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